안녕하세요. 톨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수많은 미스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갯바위에서 발견된 유골 유기 사건인데, 이상한 건 사건 발생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와 관련된 신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무속인이 유골을 놓고 구슬하거나 종교의식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무속인들은 이 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교의식을 위해서 누군가의 묘를 파헤치더라도 다시 수습을 했을 거고요. 분명 누군가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전라남도 한평군 한평읍 석상리에는 석두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석두는 바다 맞닿은 지역이 돌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석두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여긴 훌륭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종종 찾는 곳이었죠. 2012년 4월 22일 광주에서 돌머리 해수욕장을 찾은 이 씨와 그 일행은 사진을 찍기 위해 풍경이 예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해수욕장 인근 인정이 드문 곳에 넓적한 갯바위를 발견합니다. 저기 좋은데? 하고 달려가서 바위 위로 올라섰는데 바위 위에 이상한 물체가 놓여 있었던 거죠. 얼핏 보면 그저 그냥 하얗기만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다가갔는데 사람의 유골이었던 겁니다.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건 총 3구의 백골 사체였습니다. 사체에 살점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망한 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었죠. 경찰은 즉시 시신을 수습해서 감식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지 너무 오래된 상태였고 심지어 백골화까지 진행된 상태였기에 감식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백골 사체가 발견된 현장 인근에는 매장 당시에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시 소재의 옷, 나무 뿌리, 그리고 흙이 발견되었는데요. 감식 결과 역시나 해당 사체들이 매장된 지 한 2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3구의 사체는 각각 성인 여성, 10대 어린이,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유아로 추정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실 성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별을 특정하는 것조차 좀 어려웠다고 해요. 또한 이 3구의 유골이 서로 가족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사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이 사체들이 바다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다고 보기보다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모아놨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곳에 모여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현장 인근에서 4개의 종이상자와 비닐봉지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게 백골 사체를 유기하는 데 사용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의 결론은 누군가가 이미 매장되어 있던 유골을 일부러 파내서 갯바위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누가, 왜인데요. 사건 현장은 사람들도 많이 드물고 당연히 CCTV도 없는 곳이어서 목격 증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근 석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 한 명씩 탐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관련된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백골 사체가 발견되기 얼마 전 갯바위 인근에서 무속인이 굿을 벌였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유골이 발견된 장소에서 무당들이 종교의식을 자주 행해졌다는 증언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유골이 발견된 시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바로 2012년은 이장이나 화장을 해도 되는 윤달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유골이 무속인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골 사체의 신원입니다.
일단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하기로 해요. 전국에 수배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뒤지는가 하면 인근 해안과 야산을 정밀 수색하기도 했죠. 이 길목에 있는 CCTV도 살피고 조사할 수 있는 건 싹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단서도 또 아주 작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답답한 건 아마 경찰일 겁니다. 결국 경찰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인근에서 조금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돌머리 해수욕장은 주기적으로 무속인들이 종교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변 마을에서도 혹시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조사를 하던 중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2년 전인 2010년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발생한 무덤 쇠말뚝 사건입니다. 2010년 2월 무안군 해제면에 위치한 대사리 마을에 이장 노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묘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바로 묘의 봉분에 쇠말뚝 4개가 한 10cm 정도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씨는 처음에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별거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쇠말뚝을 모두 뽑아놓고 돌아왔는데 이후에 꿈자리가 좀 뒤숭숭한 거예요. 문득 쇠말뚝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결국 찝찝한 마음에 다시 선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13개의 쇠말뚝이 봉분에 박혀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선산에도 쇠말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지어 이 쇠말뚝이 꽂힌 위치가 시신의 머리랑 가슴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서 더 소름 끼쳤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행동에 마을 주민들은 동요했고 경찰은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쇠말뚝을 하나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쇠말뚝의 개수는 무려 350여 개, 피해를 입은 무덤은 2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무덤의 집안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 거주 중이고 성인 남성이 있는 집안의 무덤에만 쇠말뚝이 꽂혀 있었던 거죠. 여자만 살고 있는 집안의 무덤에는 이 쇠말뚝이 전혀 박혀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선산에 있는 무덤에 쇠말뚝이 꽂혀 있으면 그 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다는 뜻인 거겠죠. 이것으로 봐서 경찰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거 범인은 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남의 무덤에 쇠말뚝을 박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 봐서는 미신에 심취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정신 이상자가 벌인 소동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대사리 마을 주민 129명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이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다른 마을까지 퍼져갑니다. 당연히 남의 무덤에 쇠말뚝을 받고 다니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목격담도 증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석도마을과 대사리마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첫째, 두 마을 다 한평 노씨의 집성촌이었다는 거고 둘째는 지리적인 공통점인데 한평만을 끼고 있는 해수욕장에 인접한 마을이라는 겁니다. 석도마을이 돌머리 해수욕장과 가까운 것처럼 대사리마을은 닭머리 해안가와 가까워요. 그리고 닭머리 해안가 역시 무속인들이 종종 종교 행사를 즐겨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돌머리, 닭머리라는 지명의 이름도 유사합니다. 혹시 무속인의 종교 행사가 어떠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어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모든 미스테리를 풀려면 갯바위에서 발견된 맥골 사체의 신원을 밝히는 게 가장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갯바위 근처에서 매장된 흔적은 남아있는데 사실 이걸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럼 추측을 좀 해보자면 윤달에 누군가가 이장을 위해 유골을 들고 갯바위로 와서 유골을 묻었다는 뜻이 되는데 왜 제대로 된 무덤터에 이장을 하지 않은 걸까요? 또 이상한 건 백골사체 가족들 역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묘가 막 파헤쳐져서 유골이 사라진 거면 분명 신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고 연락도 없고 해당 백골사체가 우리 가족인 것 같다고 말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혹시 가족들이 무덤을 파헤친 범인인 게 아닐까요? 가족들이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 무언가를 염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몇몇 무속인들에 따르면 두 사건은 당연히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무속인 또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이건 부정의식, 청부살인과 다름없는 저주의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건 당시에는 무속인이 현장에서 굿을 벌였다는 사실만 공개되어 있을 뿐 어떤 무속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기묘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백골사체는 누구의 것이며 갯바위에 백골사체를 유기한 사람과 무덤에 쇠말뚝을 받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동일 인물일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떠한 종교가 손을 뻗치고 있는 건 아닐지, 혹은 은밀한 저주의식이 한평만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모든 것이 정말 미스테리한데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면 사체 오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도 밝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일본에서 1980년대 매주 토요일 밤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위크엔더인데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위주로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사실 확인이 힘든 B급 찌라시나 각종 루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은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죠. 그런데 이 위크엔더에서 가장 처음 소개된 일에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일명 유비키리 무라 마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손가락 절단 마을이라는 꽤나 섬뜩한 이름이었죠. 그 시작은 1982년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 지방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작은 촌락 하나가 있었는데 한때 탄광으로 번성을 했지만 광산이 폐쇄된 후로 거의 쇠퇴해버린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살던 남성이 잔디를 깎던 중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작은 마을이어서 주민들 모두 한 마음으로 남성의 상황을 딱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 중 또 다른 한 명이 손가락 하나를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은 신체 하나씩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제는 마을 이장의 아들의 손가락 절단 사고, 며칠 뒤에는 할머니의 발가락 절단, 심지어 얼마 후에는 귀가 절단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더 끔찍한 건 농기구의 사고로 눈까지 없어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 한 군데 이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평범했던 마을이 기이한 사고로 얼룩지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신고가 한 건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젊은 30대 부부였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밭일을 하던 중 실수로 아이의 목을 낫으로 베었다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제 실체 있는 것도 모자라서 주민들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웃 마을에서는 저 마을에는 저주가 내렸다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 소문은 타 지역 외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문에 가장 귀를 기울였던 건 바로 보험회사였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보험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일은 전 세계에도 너무 흔치 않은 사례거든요. 같은 마을에서 계속해서 신체가 다치는 사고가 나니까요. 결국 보험사 직원들이 확인차 마을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농산일이라 해도 집 앞에 먹을거리를 위한 밭을 가꾸는 정도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 마을을 번영하게 만들었던 탄광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위로금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금이 지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꽤나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동안 일을 안 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중 일부는 집을 새로 짓기도 했고요. 또 누구는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돈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 수중의 돈이 좀 바닥나자 마을 주민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일로서의 복귀가 아닌 다름 아닌 범죄였습니다. 이미 일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떠오른 게 보험금 사기였습니다. 네, 자신들의 몸을 조금씩 절단하면서 보험금을 타냈던 거예요. 처음엔 스스로 신체를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느 한 집이 성공하자 유행처럼 그 방법이 퍼져나갔던 거죠. 완전 마을 자체가 미쳐버린 건데요. 여기까지 알게 된 보험회사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고 머지않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주민들이 쏙쏙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앞서 실수로 아이의 목을 베었다는 부부 역시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아이를 죽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손가락 절단 마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가 위크엔더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자체가 워낙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신이 되는 실제 마을은 분명 존재합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 지방 오토마치라는 마을이 그곳입니다. 실제 1982년 9월에 이곳 주민들이 자신들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착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분명 남겨져 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50대 타케지 씨는 도끼를 이용해 왼쪽 검지를 자르고는 보상금을 타냈어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는 자기가 유흥비와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후 타케지 씨 사례를 본 이웃 주민들은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그마치 32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 사기를 벌인 게 드러났습니다. 서로서로의 절단을 도왔던 거죠. 그런데 요토마치라는 시골 마을이 유독 참 특이한 곳입니다.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집단 보험 사기 사건 외에도 흉흉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죠. 1986년에는 마을 이장의 집무실에 괴한이 난입해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2년에는 이 지역의 의회 의장이 총상을 입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2003년에는 이 마을의 출신 지역 의원이 알고 보니까 자동차 절도단의 리더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화염병 테러, 지역 공무원 실종, 폭행 사건까지 너무도 외진 시골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한 일본 언론사가 이곳은 폭력 조직 마을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면은 그것을 숨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토마치 측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해요. 2017년 마을 홍보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범죄 영화 오션스 11을 패러디한 사진을 넣은 거예요. 보통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지역 관광 명소잖아요. 근데 뭔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진다는 걸 의미하려 했는지 어울리지 않는 내용물이었죠. 어떤 범죄와 공포 테마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 했던 걸까요? 이런 오토마치 마을처럼 일본인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아키타현의 미나미 우야마 도무라. 참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마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마을 홈페이지가 버젓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씩이나 여기를 주제로 다룬 적도 있고요. 이 미스테리한 마을의 특징은 세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통치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건데 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나라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혹여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주민들의 자력으로 마을을 복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특징은 마을에는 신생아가 없습니다. 이게 한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라는 곳도 존재하지 않죠. 그 밖에 병원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편의점 등의 기본 시설도 찾아볼 수 없고요. 국가 관리 바뀌기 때문에 우체국 같은 공공시설도 당연히 없습니다. 도로에는 비포장에 상하수 시스템 또한 없고 전봇대도 없는 말 그대로 옛날 사극지대를 복사해 놓은 듯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풍습에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라하치부라는 건데 이건 마을의 규율에 반발을 하거나 질서에 깨는 인물을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인물과의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것. 한마디로 마을 사람 한 명을 지독하게 왕따시키는 악습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그 사람이 사는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데 정말 만약에 심해질 경우에는요. 집에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던진다던가 또는 마을을 걷고 있을 때 차로 들이받는 일도 있었어요. 극도로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방송에서도 마을의 존재를 파헤치던 중 결국 미나미 우야마 도무라는 그저 누군가의 장난으로 시작된 가상의 마을이려니 하고 얌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악습 중에 악습인 무라하치부는 조사 결과 실제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죠. 심지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04년 니가타현 북부에 위치한 세키카와무라라는 마을에서는 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정이 일본 명절 중 오본 기간과 겹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추석 연휴에 마을 대회가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일부 주민들은 마을 대회를 준비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명절을 느긋하게 보낼 수 없다면서 불평을 했고 결국 불참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마을 대표는 당신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내가 무라하치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불참한 주민들에게 공용 쓰레기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뒷산에 산나물 채취를 금지시켰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결국 고소를 했고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동참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끝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 비인간적이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끔찍한 결말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야마구치현 슈난시의 미케타 마을에서 두 가구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합니다. 먼저 사고가 난 집에서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서에는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다음 날
같은 마을의 다른 주택에서도 또 다른 여성과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참고로 이 마을은 겨우 8가구 뿐이었고 인구는 고작 12명 뿐이에요. 게다가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였습니다. 아주 작디 작은 이 시골에서 주민 5명이 이틀 만에 사망한 것인데, 근데 시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둔기로 공격을 당한 흔적이 보였던 거죠. 결국 야마구치현 경찰은 살인 방화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면서 용의자를 점점 좁혀져 나갔습니다. 앞서 화재가 일어난 집의 이웃집에 웬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큰 힌트가 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불을 붙이고 연기가 나 기뻐하는 시골놈 가츠오. 이게 이웃집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 집 주인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놀랍게도 얼마 뒤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용의자 남성 호미코 세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가 자라다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로 상경했지만 중년이 된 44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지인 대접을 받으면서 이 마을에 썩히지 못하고 겉돌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이 대립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코세이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 거절을 원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젊다는 이유로 모든 허드렛 일이 그에게 맡겨졌고 또 마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왜 했냐 이러면서 사생활을 간섭하니까 결국 그와 부딪혔던 거죠. 호미코 세이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무라하치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그의 농기구를 불에 태우거나 심지어는 그가 키우는 개가 마시는 물에 농약을 타기도 했다는데 이에 분노해서 결국 끔찍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전말.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이 많은 특성 때문일까요? 일본에서는 유독 마을을 둘러싼 괴담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여기엔 공통점이 있는데 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외부인을 극도로 꺼려하고 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을 안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나 이런 고립된 사회가 위험한 이유는 군중 심리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혼자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도 갑자기 여럿이 모이면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비단 일본만의 경우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와 고립된 채 작은 마을 특성상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서 그 안에서 범죄가 벌어져도 쉬쉬하는 건 익히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